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나. 남편 왕재수, 갓 돌이 지난 딸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지금은 아이를 돌보며 육아 휴직 중이지만 좀 있으면 치과 위생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 생각만 하면 한 가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건 남편이 육아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아이 육아를 100%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고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오는 동안 뭐 하나 한 게 없었다. 잠깐 마트 갔다 올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해도 애 울면 어쩌라고, 그냥 데리고 가, 네가 엄마잖아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아이한테 손도 대려고 하질 않았다. 만약 계속 이런 상태라면 복직한 후에는 나 혼자 남편 시중, 아이 돌봄, 집안일, 직장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 생각만 하면 걱정과 한숨이 멈추질 않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육아, 집안일 거드는 척도 안 했으면서 자기 일까지 나한테 지시하는 남편. 그런 주제에 밖에 나가면 입만 살아서 사람들한테 나를 마누라가 워낙 굼떠서 내가 점점 육아 파파가 되어간다니까 라면서 허풍을 떨고 다녔다. 좋은 아빠인 척 떠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올리려고 기를 쓰지만 집에서는 비호감 그 자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장님 댁에서 하는 홈파티에 초대받았다면서 나하고 딸아이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은 잘 들어,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만 맞추면 돼. 쓸데없는 말 절대 금지, 명심해 라며 주의를 줬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따라갔다. 사장님 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집에서 하는 딴판으로 나와 딸아이를 살뜰하게 챙겼다. 짐 내가 들게, 거기 두턱 조심하고 라면서 자상 떠는 남편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정말 사랑꾼 맞으시네요 라고 했다. 우리 말고도 남편 상사 가족이 2팀 정도 더 초대받았는데 다들 연세가 있어서 육아 전쟁은 졸업한 상태라고 하셨다. 부인들은 딸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서로 안아주려고 했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 준비할 시간이 돼서 나는 사모님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겼다.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울어? 라면서 급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가 달려가서 안아주자 딸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남편은 짜증나는 얼굴을 냈다. 내가 아기띠로 딸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다시 오자 사모님이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지 그래? 이런 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니 딸아이를 남편한테 직접 안고 가셨다. 그때 마침 남편은 사장님, 상사분들한테 큰 소리로 와이프가 게을러서 집안일 육아를 저한테 다 맡기는 바람에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육아 팝하다 보니 불평 한마디 없이 해달라는 대로 척척 다 하는 편이긴 해요 라고 허풍을 치면서 호감도를 올리려고 발악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 부인이 글쎄,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안나씨 일하는 거 보니까 손도 재고 아이도 능숙하게 보는데 뭘? 라고 하자 남편은 걔가 남들이 보는 데선 멀쩡하게 잘해요 라면서 포기했단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조용히 참고 들어주는 일은 고문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남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딸아이도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직 이유식 단계인 딸아이 입에 남편이 닭튀김을 통째로 넣어주려고 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치워. 목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닭튀김을 뺏었더니 너 지금 애 먹을 걸 뺏은 거? 먹은 거야 아주 환장을 했구나. 우리 공주도 닭튀김 먹고 싶지?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이제 겨우 1살짜리한테 닭튀김을 통째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얘는 아직 이유식밖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런 상식도 몰라? 라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쏘아붙였는데 내가 왜 몰라? 장난 좀 친 것 같고 정말 라며 정색을 했다.
우리 둘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 부인이 그만하고 공주도 배고플 텐데 얼른 이유식부터 먹이는 게 어때요? 어디 육아 파파 솜씨 좀 볼까요? 라면서 남편한테 이유식을 먹이라고 채근했다. 이유식을 남편한테 주자 이게 이유식이야? 어떻게 먹이면 되는데? 라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사장님 부인이 평소에 애는 왕재수 씨가 도맡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식 정도는 혼자서도 먹일 수 있어야 말이 되죠? 라면서 온화하게 웃었다. 남편이 딸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자 한 입에 넣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고개를 흔들면서 먹으려고 하질 않았다.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자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울지 말고 얼른 좀 먹어! 라면서 아직 1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윽박질렀다. 그러자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이 경로. 갓난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어느 나라 육아법이야? 아까부터 참고 들어줬는데 부인 흉은 찢어지게 보면서 정작 본인은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 내가 보기엔 육아파파의 육자도 어림없어. 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폭풍 설교를 시작하셨다. 사장님이야말로 찐 사랑꾼으로 회사에 정평이 나 있었고 이미 성인이 된 따님이 있는데 딸바보로도 회사에서 유명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편이 자칭 가정적인 육아 파파라고 한 말을 믿고 홈파티에 특별히 초대하신 거였다. 하지만 직접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꿰뚫어본 사장님은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이었다. 사장님이 설교하는 동안 옆에서 있던 사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참지만 말고 이혼도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난?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사실 나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남편이 지금하고 똑같이 군다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미 서류도 준비해둔 상태였다. 사모님의 말을 들은 나는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됐다. 사장님의 설교가 끝난 후 둘이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린 후 잔뜩 풀이 죽은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네가 쓸데없는 소리해서 사장님 눈밖에 났잖아. 만에 하나 내가 해고라도 당하면 다 네 탓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격분.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에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딸아이를 안아서 달래면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은 나 없으면 뭐 먹고 살려고? 라면서 코웃음을 치길래 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끝나. 휴직 중에도 휴직 수당 없었으면 당신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어. 라고 현실을 일깨워줬다. 남편은 평사원이었고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건 아니었다. 가게에 관한 것도 전부 나한테 맡겨놨었기 때문에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앞으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할 것을 약속받고 만약 체납될 경우 변호사를 써서 고소도 불사할 거라고 엄포를 놓자 그까짓 거 내면 될 거 아니야 라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다음날 나는 곧바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친정으로 향했다.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찾아와서는 부탁이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내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라면서 엉겨붙으려고 했다. 내가 그렇다고 말했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한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 양육비는 최우선으로 입금해. 체납되면 고소할 거야. 라고 하고 미련 터는 남편을 억지로 내보냈다. 남편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애도 잘 볼게. 라면서 가라는데도 안 가고 버텼지만 무시로 일관하자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 후 전 남편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월세가 체납되자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남편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고립무원처지라고 한다. 남편은 돈도 없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결국 결제를 못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당하고 말았다는데 경찰서에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들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고 거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를 잃어버린 전 남편은 그대로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이 딸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전보다 몇 배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딸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